이번 시간은 여기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지금까지 학습한 것은 당좌, 재고, 원래 순서는 당좌, 재고, 다음에 투자잖아요. 이 투자가 지금 점프한 상태에서 유형의 주제는 감가상각이었습니다. 감가상각. 한번 듣고 내가 다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수업한 거를 이제 저장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바로 링크 날려드릴게요. 아마 링크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됩니다. 유형과 무형은 종이 한 끗 차이죠.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앞에서 거의 수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형자산. 언급했던 부분이죠. 우리 여기만 조금 더, 종류 쪽만 조금 더 보강하면 될 것 같고, 개념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포인트고요. 감가상각은 간접법 쓴다고 했어요? 직접법 쓴다고 했어요? 직접법 쓴다고 했죠. 간접법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두는 거고, 직접법은 대변에 바로 자산을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게 직접법이죠. 무형자산의 개념에 일단 얘가 조금 들어옵니다. 얘가 들어오고, 여기에 한 개 더 들어와야 되죠. 1년 이상이 들어가야 되죠.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여기까지 물리적 형태가 있는까지는 유형자산인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얘가 좀 더 들어오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얘가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옛날에 세로이 나왔던 그 드라마 이름 뭐죠? 이태원 클라스를 약자로 치면 뭐죠? IC. 요거까지 들어가면 욕이죠, 맞죠? IC, 예, 이렇게. 외우시기 되게 좋습니다. ICB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ICB. 우리나라 말로 외우셔도 돼요. 식별, 통제, 효익. 이 단어가 들어오면 무형자산 개념 문제의 답이 돼요. 근데 제가 외워보니까 식별,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게 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하고 달리 숫자 부분에 좀 강한 이유가 1, 2, 3, 4, 5, 6, 7, 8, 9 되게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5, 6, 7, 8 하면 5, 6, 7, 8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것이 5, 6, 7, 8 이런 식으로 읽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직관적으로 된대요. 그런 부분에서 수학이 우리가 강한 거지. 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필급 봐도 숫자를 빨리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이 숫자를 우리나라 말로 변형이 좀 빨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변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외울 때는 영어로 외우는 게 조금 낫습니다. 제가 영어 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가더라 이거죠. 우리 신분증의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식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이덴티티라는 뜻인데 우리 컨트롤 들어보셨죠? 컨트롤. 오락할 때 컨트롤 한다 이러죠. 재밌군요. 컨트롤. B, benefit, 효익. 그래서 식별이란 단어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욕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없으니까 욕 나온다. ICB. 이렇게. 아이덴티티, 식별, 컨트롤, 통제, benefit, 효익.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면 문제에 이런 단어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조금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초반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매입 시 들어간 부대의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다만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단기 매매 증권 매입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외 규정을 먼저 배우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야기 한번 했었죠. 원래는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을 매입가에 넣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예외가 금방 뭐였죠?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할 때, 매각할 때, 매입할 때. 그때 몇 번 때? 900번 때 쓴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앞에서 많이 고춧가루 뿌려놨더니, 얘가 이제 우리가 끝에 글자가 B로 끝나면 통상적으로 인식이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인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얘입니다, 얘가. 개발비가 B로 끝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발비가 B로 끝나는 자산입니다. 근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단계냐면 처음에 연구 단계에 진입하다가 어느 순간 개발 단계가 되는 거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차이가 뭐냐면 연구 단계는 아직 생산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 단계는 드디어 투자가 들어가서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물건들이 한 98%가 연구 단계에서 다 사라진대요. 내가 이 옷을 사겠다. 우리 지금 스트랩이라고 하나? 마스크 이렇게 스트랩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 단계를 거쳐서 수많은 연구 단계 거쳐서 드디어 얘를 판매하고 투자하겠다 싶어서 투자해서 엄청나게 투하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형식이고 옷도 마찬가지죠. 디자이너들이 많은 디자인을 하지만 이제 어떠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이제 수백 벌의 옷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그냥 비용입니다. 비용.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드디어 자산화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제 경상개발비라는 용어가 일단 있어요. 경상개발비는 개발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다 그 자산화 시키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개발 단계에 들어갔던 인건비도 개발비, 개발비에 들어가서 사람이 퇴직해도 퇴직금도 개발비에 다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만들면 스마트폰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가 다 스마트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자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인건비가 100% 거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휴가도 갔을 거고 그 사람이 중간에 화장실도 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도 해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는 비용 처리합니다.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 95%는 자산화 처리하고 5%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결론은 연구비는 비용이고 금방 이야기했던 개발비 중에서 일부분 경상개발비도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론 시험에는 얘 따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적인 분계를 할 때는 개정 과목이 이 두 개가 묶어져 있어요. 연구 경상개발비 이런 식으로. 아닌가? 경상연구개발비인가? 헷갈리네. 경상연구개발비인가? 어쨌든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분계는 얘 단어와 얘 단어가 따로 나와 있고 얘는 비용이고 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지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무형자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일단 머릿속에 내부적으로 창출이라는 말은 새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제목에 의하면.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개발비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예요. 다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해하셨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근데 이 문구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자산으로 인식한다. 있네.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 이래 가네요. 맞죠? 맞죠? 일단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조금 넣어 놓으시고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 부분은 뒤에 나와요. 요거. 연구 단계에서 100을 쓰고 개발 단계에서 100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화 시키는 건 100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연구 단계에 썼던 100을 갖고 와서 이 자산은 200짜리야. 이건 안 돼요.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을 다시 자산화 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것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연구 단계에서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개발비로 자산화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내용은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 경상연구개발비. 오케이. 개발비는 자산. 이미 비용 처리한 연구 단계의 비용은 자산화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 자산으로 된다. 뭐 이런 거죠, 맞죠?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음 페이지. 시험은 얘가 나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 인식 가능하지만 영업권은 여기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어떠한 경우든이 앞에 붙어 있네요. 어떠한 경우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 내가 학습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됩니다. 인식되지만 영업권만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업권만. 그럼 영업권이 뭐냐? 위에 나오죠.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 이미지 등으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 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을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이 학원을 처음에 운영할 때 처음 오픈한 곳이 동구예요. 동구가 왜 동구에부터 먼저 들어갔냐면 가격이 싸요. 월세든 뭐든 싸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학원 설립된 지 10년 넘었어요. 2010년 오픈이니까 지금 11년 차죠. 우리 학원 오픈한 지.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학원 존재 자체를. 그 이유는 계속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승격된 거예요. 처음에 동구에 있다가 이제 학원에 조금 자리 잡아갈 때 북구로 이동을 했고, 왜 또 북구로 갔느냐? 남구보다 북구가 싸요. 월세가 한 3분의 1 정도 싸요. 진짜 쌉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리고 북구에서 또 어느 정도 입지를 하고 나서 중구로, 그 다음 중구가 싸요. 이해가시죠? 점점 비싼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싼 이유가 뭐예요? 뭐 산 이런데 동구가 좀 주택은 비싼데 상가는 그래 안 비싸요. 물론 핫한 지역은 비싸죠. 핫하지 않는 이런 좀 사이드 쪽에 좀 구석탱이는 싼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유리한 위치. 근데 그것을 장부에 돈으로 환산시키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내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가액은 1억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팔 때는 10억에 팔 수 있죠. 그게 마음속에 내재된 유리한 위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 실제 가격은 1억인데 팔 때는 10억에 팔고 이렇게 그 이유가 유리한 위치 때문이죠. 그것을 장부에 기록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부에 내가 스스로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영업권 9억 이렇게 못 넣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9억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9억 원어치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수한 경영, 좋은 기업 이미지. 좋은 기업 이미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마케팅 같은 거 공부하면 1위 기업은 절대 사람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쓰겠죠.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서 되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코카콜라가 그 콜라 중에 업계에서는 1위잖아요. 걔네들이 사람을 잘못 써버리면 이제 탤런트들, 연예인들을 쓰면 그 연예인이 혹시 뭐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자기 기업의 이미지 타격을 주니까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지만 곰이 나오죠. 봅슬레이 우후 하면서 이렇게 타고 이러잖아요. 봅슬레이가 뭐 이렇게 그 곰이 콜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기업은 또 상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쓴다. 뭐 이런 좋은 기업 이미지.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갖고 있던 자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영업권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영업권은 단지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시험에 나옵니다. 무형자산의 특징이 제일 끝에 권으로 끝나요. 권. 좀 통상적으로. 권. 예를 들어서 억지로 단어를 만들어내면, 구대성권 하면 무형자산인 거죠. 이해가시죠? 권. 창업권, 이렇게. 창업비 하면 약간 비용이고, 창업권 하면 좀 무형자산이고, 이런 식인데, 개발비만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산업재산권. 사실은 이제 산업재산,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니까 산업재산권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산업재산권의 의미를 좀 느낌의 개념은 특허권하고 똑같아요. 특허권은 내가 갖고 있던 이러한 것들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하나 만들었어. 그 커피가, 예를 들어 바닐라 우유와 커피의 조합을 특허를 냈어. 그러면 한 3년 정도인가는 타 회사에서 그걸 못 쓰게 하는 거.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열린다고 하던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특허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이나 이제 그런 의미죠. 산업재산권, 법률에 의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산업재산권. 느낌은 특허권하고 똑같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게 보자마자 그런 의미라고 하던데, 이게 보자마자 무엇이다라고 딱 느껴지는 거. 사과를 베어 먹은 그림을 보면 애플 딱 생각나는 그런 거. 바퀴벌레를 보면, 바퀴벌레가 무슨 애플이에요? 안드로이드가 약간 바퀴벌레 아니에요? 아닌가? 안드로이드가 대체 뭐 그린 거예요, 그거? 로봇이에요? 로봇구나. 나는 바퀴벌레 로봇을 줄. 나는 그냥 모양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사과는 이제 탁 베어먹은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애플 모양을 학원 로고로 썼어. 걸리죠. 근데 마케팅으로 되게 좋으니까. 삼성 같은 마크는 이게 삼성이라고 하면 SAMSUNG 이렇게 적혀 있고, 타원이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만나겠다.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어요. 로고가. 삼성 마크 로고가. 그것을 만약에 어느 회사가 똑같이 따랐으면 느낌이 약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에서 애플 그림 그리고 우리 학원 이름 넣으면 친근감이 와요. 그게 이런 무형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디자인권은 대충 아시겠죠? 비슷한 디자인. 자동차에서 그런 사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디자인이 비슷하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K7인가? K5인가? 참 이쁘게 나왔다 했는데 보니까 K3도 따라하고 있고 K7도 따라하고 크기만 달라지고 모양이 똑같은 거야. 또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 다른 디자인을 갔으면 좋겠는데 디자인이 이쁘다고 하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거를 다른 회사가 또 따라하면 그건 또 걸리겠죠. 그런 거고. 상표권 또 약간 그런 쪽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전부 다 좀 비스무리하게 법률에 의해서 등록해서 산업재산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재산. 얘네들은 무형자산이다. 이 얘기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얘네들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오고요.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이 붕괴 문제로 나오는데 붕괴 문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할 일은 없어요. 얘가 답이 산업재산권인지 특허권인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게 하나밖에 안 떠요. 내가 산업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더니 이렇게 조회를 산업 엔터 치면 안 뜰 수가 있다고. 특허라고 쳐야 나올 수가 있다고. 또는 특허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업재산권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약간 혼용되어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 중이던 신제품의 개발이 완료되어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특허권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나온 이유는 산업재산권도 답이 되고 특허권도 답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얘가 얘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개발비 아까 했던 이야기죠.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까다로운 연구 단계에 있다가 까다로운 조건 여러 가지 한 5가지를 뚫고 올라오면 그것 때부터 개발비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연구비가 될지 개발비가 될지 명확하지 않죠. 이게 레벨 좀 높은 그 과정에 가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용 기자재는 개발비다, 연구비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문제는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문제는 뒤에 한 멘트 하나 더 날려줍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하면 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하면 경상연구개발비 그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얘가 문제가 조금 더 아쉽죠. 가로 열고 여기에 자산 처리하시오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요즘 문제의 추세입니다.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내 마인드 안에는 개발비인가 경상연구개발비인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오케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다 들어봤던 이야기죠, 맞죠? 저작권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악도 함부로 넣으면 안 되고 제가 여기 사진 같은 거 다 지우고 있거든요. 사진도 함부로 넣으면 안 되고 스텝에 보면 좀 막 방송을 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스텝 보시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바꾸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뭐 포토샵 이런 거 원래 검은 그림자를 이용해서 다운받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맞죠? 걸리죠, 맞죠? 한글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이 엑셀 이런 것들. 윈도우 이런 것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나중에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시험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를 나는 오락 같은 거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오락을 좀 좋아해요. 컴퓨터 오락.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즐겨하는 오락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라는 걸 즐겨요. 리니지나 롤인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 내 성격에 분명히 수업 끝나고 하고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하고 수업하고 쉬는 이렇게 될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디아블로 요번에 4가 나온대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어요. 이미 결제는 다 했어요. 이미 마음속에 결제는 다 했고 결제할 때 서현 씨 남편은 서현 씨한테 허락받고 결제해요? 아니면 결제하고 나중에 허락받아요? 통제 가능한 원가. 저는 통제 불능 원가. 일단 결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와이프한테 잘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기분 업 시키고 나서 밝힙니다. 이렇게 통제 불능 원가. 이미 결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결제했다고 해서 우리 폰도 그렇죠. 미리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전 예약? 결제한 시점이 아니라는 거. 사용 가능한 시점이부터 자산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레벨에 올라가면 그 문제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와요. 소프트웨어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물론 소프트웨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떠한 것이든 차도 미리 살 수도 있고 핸드폰도 미리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산 때 돈을 결제할 때부터 자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가능하다. 그런 거. 임차 권리금. 내가 지금 여기를 월세를 내고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자기가 또 이 공간을 잘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못하죠. 이미 내가 몇 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물론 이제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 일부의 공간을 뭐 예를 들어서 윤솔 씨에게 대여하고 가능하죠. 사실은 가능하죠. 이것을 임차한 내 자리에 대한 권리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업권은 함부로 아무 때나 산에 가서 캐가지고 금이 나왔다. 그 금 내 겁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땅에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내 땅에서 석유가 나온대. 그래서 땅을 막 파가지고 석유가 나왔어. 그럼 그 땅 주인 건가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여기서 석유가 나온대. 그럼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그럼 여기가 지금 금이 나온대. 이해가시죠? 금이 나온대. 지구는 동그라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비스듬히 파고 들어가서 이게 되게 애매한데 제가 알기로는 강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파서 나온 거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래요. 그 땅 주인 비록 자기라 하더라도. 그런데 몇 미터 이하까지는 인정해 준대요. 몇 미터가 깊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내 땅이야. 그럼 여기 하늘 위에 누구 하늘이야? 그럼 내 하늘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네. 내 하늘 위에. 그럼 되게 애매하죠. 내가 지금 내 땅인데 내 땅 위에 도로가 지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 완전 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이상은 또 아니래요. 그럼 비행기가 지나가. 그럼 통행권 내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강호권도 땅을 그러니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광호권이라고 하고 이거는 땅 주인이 광호권이 없으면 땅 주인도 함부로 그 안에서 나오는 자원을 자기 거라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어업권은 자주 보죠. 제주도 같은 거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촬영 같은 거 보면 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뭐지 고기를 잡느냐 수산물 그런 것도 나오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배 충돌하고 하는 거 봤었죠. 그게 어권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배도 그러니까 바다에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제주도에 가서 그 바닷물 안에 있는 뭐 전복을 캐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실제 제주도 가보면 그 해녀들이 들어가는 곳이 차단돼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기 못하게 해녀들이 이제 그걸 채취하러 가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차단돼 있어요. 차단. 출입 통제 이렇게 자기들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우리로 치면 사무실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껏 나와봤자 이런 문제 정도. 답은 요겁니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직접 법을 쓴다. 차변의 무형고정상각비, 대변에 직접 개발비를 아웃시킨다. 감가상각 누구의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형자산은 직접 법을 쓴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장부가액이 그대로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버리는 그대로 아웃시켜 버립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달리면서 A 빼기 B의 형식으로 여기 나타냈었고 얘는 그냥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시험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액법, 정률법 어떠한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으나 나오는 문구의 시험은 얘입니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만 나와요. 이해가시죠?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쓴다? 정액법을 쓰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문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몇 년이라는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씹어볼게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O인지 X인지 느껴보세요. 무형자산은 어떠한 경우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X. 왜 X죠?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그죠? 이 문구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무형자산은 어떠한 경우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X입니다. 이 말은 X. 여기는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제가 얘를 뭐라고 했죠? I. I가 딱 눈에 딱 들어오면 오늘 학습 제대로 하신 겁니다. 얘는 뭐였죠? C. 오케이, 나왔고. 얘는 B. 이 단어가 사실은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예요. 이 부분 일단 포인트 갖지 말고요. 요것으로 우리를 농락하진 않았더라고.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를 따지지 말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왜 틀렸지? 맞죠? 권인데 얘만 금이로 끝난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 정답은 3번. 여기 이제 회계 1급 46회차, 회계 1급 47회차 이런 식으로 1급에 좀 나오는 형식이네요. 정답은 정액법.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I, 맞죠? 효의, 통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아니죠. 영업권만 인식할 수 없고 나머지는 인식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친절한 말을 해주고 4번이 나왔네요. 맞죠? 다음 문제. 정답은? 연구비는 비용이죠. 연구비는 비용. 이론 문제에서만 연구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우리 실기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뜹니다. 연구비 이렇게 따로 없어요. 거기는 따로 없고 여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사는 사람은 영업권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안 되는 거지. 영업권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죠. 1억짜리를 10억 주고 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형자산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